부터 김한표 부재시장 예비후보의 정명석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제의 언론사 대표님 또 대기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저 김만표를 지지해주고 성안락에 전하시는 동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그제시장 공천학살 업무 규탄 성명서를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계약합니다. 국민의힘 그제시장 공천학살 업무 규탄 성명서 김한표 반드시 살아나 마지막 공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4월 2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그제 지역에서 공표된 4번의 여론조사에서 매번 1등을 달리던 저 김한표를 컷오프시키고 차점자 순으로 3명의 경선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글씨처럼 평생 따라붙은 뇌물수수죄는 20년 전 16대 총선에서 검찰총장 출신 김기춘 후보와의 접전 뒤에 일어난 억울한 사건이며 정치적 탄압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크게 문제삼아 경선 후보 탈락의 결정적 이유로 삼았습니다. IMF 때 서울 상도동에 살던 집을 헐고 집을 짓다가 자재값이 너무 올라 공사 대금으로 빌린 돈을 뇌물로 몰았으며 결국 4인간 채무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로 구속하더니 무죄가 선고될 것 같자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서였는지 일반 형법상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뇌물 액수는 없다. 서장 재임씨 돈을 빌린 것이 뇌물이고 지인으로부터 3개월 빌린 원금만 돌려달라는 요청에 원금만 돌려줬는데 이자액 상당히 뇌물이라고 몰고 갔습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앞에서 선거에 패배한 뒤 힘없는 제가 짊어져야 할 주홍글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필요하면 당시 증언들을 언제든 공개하겠습니다. 저 김한표 이미 무소속 그리고 당공천으로 그제 시민에게 2번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내고장 그제를 위해 몸바쳐 일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경선에 확정된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국민의힘 당규 제4장 후보자 심사 제14조에 의하면 성범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은 공천, 원천 배제 대상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김한표는 이미 국회의원을 2번이나 당선시킨 그제 시민들의 뜻에 반하여 여론조사 1등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정치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공관위에 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특단의 결심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저 김한표 지난 21대 총선 공천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마지막 원내외 수석 부대표로서 대여 투쟁의 선봉장이었지만 경선도 없이 탈락당했습니다. 막장 공천의 희생자였지만 대의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 표의 분산을 막아 서일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 후 돌아온 것은 저 김한표에 대한 정치적 확인 사살입니다. 오늘의 이런 처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서일준 의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선과 공천이라면 민주당 후보만 이롭게 해줄 이적 행위일 뿐입니다.
오만한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 김한표 반드시 살아나 그제 시민 여러분에게 마지막 봉사를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민의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김한표. 그 뒷장에는 그때 그 사건 이제는 말하고 싶다.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의 눈치 때문에 말 못하던 그 기자가 세월이 오는 후에 5년이나 흐른 뒤에 용감하게 이 글을 썼습니다. 국제신문 사회부 출입 기자였던 당시에 이태원 기자가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참고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첨부해 드립니다. 그 외에 본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일과 관계했던 많은 증언들이 저에게 언제든지 증언 가능한 증언서를 제게 남겼습니다. 필요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당에 미신청 해놓고 싶다고 해놓고요. 네. 재심신청이라고 또 예, 그쪽 재심 신청이죠. 이의 신청이니까 뭐든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있을 때는 받아주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또 우리 관행이고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또 말씀하시는 중앙당 공관위 미신청이 재심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뭐 결과가 아마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는 그건 공간의 뜻이 다르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재심 안 받아들이면 뭐 공수적 출마도 염두에 두시나요? 제가 분명히 특단의 결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기자회견 때도 합리적인 경선 또 순리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다르지 않을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 경선이고 상식과 공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가치에 반하는 이런 공천 과정은 우리 시민들 모두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난 이후에 제 결심을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제기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명수수라는 범죄 능력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참고용이다. 그리고 이걸 빌미로 삼았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제일 큰 지금 저쪽에서 그렇게 하는 원인은 명수수 요거로 지금 몰아서 지금 본인을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쏙뜻은 숨겨두고 이걸 끄집어내서 2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았던 이러한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시면 법원에서 뇌물 액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니까 이게 마치 큰 뇌물을 받고 김한표가 뇌물수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진실이 울고 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럼 이 정과 기록을 네? 면접에서든지 이게 팩트로 정당한 적이 있습니까? 소명을 하라고 해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연유라고 소명 면접 과정에서 면접 과정에 예. 질문자들이 네. 이 정과 기록을 예. 어떤 팩트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게 소명을 하고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더라고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려고 하면 우리 당은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부적격자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 보면 성범죄, 무면허,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공천, 원천 배제 대상입니다. 뺑소니부터. 왜 이런 부분들은
중앙위에 재심 요청 안 하고 왜 김한표만 딸락 찍어서 이게 올리느냐? 왜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김한표를 어떻든 간에 쳐내 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업무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또 여러분 이정동을 이 포함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면은 네. 이게 중앙당에서 오늘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뭐이 조심의 결과를 다른 쪽으로 기대하기가 조금 그러는데 원수갑 출마로 우리가 뭐 이거 거론해도 됩니까? 저는 어떤 너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넘어서 앞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김한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난 뒤에 성급하게 미리 제가 뭐 이러겠다 저러겠다 그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는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고 일단 중앙당의 재심이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그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네. 그대전에 예. 그 후보님께서는 평소에 내려온 정치적 마무리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공정한 경선에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당이 어려울 때 10년간 저 당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선만 시켜주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좀 전에 본문에 있지만은 대여투쟁의 선봉장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원내 수석 부대를 짜는 경선도 없이 짜는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 막장 공천 드라마의 이 완결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싸웠던 저 원내 수석이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하면은 표가 분산되니까 당시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참자 그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표를 몰아주자. 개인적 감정이야 여러분 뭐 그건 상상이 맡기고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번에 무소속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제가 당에 남아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름하시는 대로 제가 출마를 했다면 최소한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현역 국회의원 정도면 10% 내지 15% 정도는 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과연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답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해왔고 또 인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한 번은 그쳐야지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공당으로서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제 당협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일정 국회의원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팀이 개새끼입니다. 아마 또 안 됩니다. 그 당규상 원천 배제 대상자 기준을 보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정돈 때도 나오는데 여기에 뭐 후보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그 부분은 뭐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몇 번에 걸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세일정 캠프에다 전했습니다. 김한표를 적으로 삼지 말아라. 김한표를 적으로 삼아서
그대들이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힘을 다 모아도 이길까 말파하는 이런 아주 박빙의 승부 속에서 왜 자꾸 갈라치기 하려고 하느냐. 김한표를 적으로 서면 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당만 이롭게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계를 하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 관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갈라치기 속에 갈라져 버리면 결국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우리 후보들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원팀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어려운 상황에 왜 자꾸 김한표는 공천에 배제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흘리면서 우리 다른 후보들도 다녔다. 그 얘기는 민주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우리 후보들이 받아서 결국 김한표를 제거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우리 당의 공천 후보가 되어서 그렇게 그것만 눈에 보이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입니다. 네. 열심히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게 뭐 오늘 오나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뭐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선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기 후보님이 어떤 결정을 내셔야 되는데 그 입장 발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중앙당의 결정을 보고 가급적 따르셔야 하는데 결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양포 여기분께서는 예전에 경상남도 도당위원장도 예. 하시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셨고 공천에 관련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흔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하겠다, 또한 공관위가 공천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협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아마 조항이 당헌 당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차 경선자 발표 같은 경우에 설준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너무 과하게 개진되었다. 과하게 개진되었다. 그것밖에 더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매번 우리가 4번의 우리 그제 내에서 4번 공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이 매번 4번의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후보를 배제시켜버리고 2등, 3등, 4등 후보를 경선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제가 첨언하면 아마 그리고 잠깐 조금 미안한데 저도 경남도당위원장하고 공천관리위원장도 같이 했습니다. 4년 전에. 근데 제가 할 때는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주에 지금 조규일 시장과 요 앞전 시장이 이창희 시장이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은 어떻든 간에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성산이 있다 싶어서 제가 양쪽에 정말 화합을 붙여서 조규일 주장과 이창희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경선 룰이 맞지 않으면 이 경선 룰과 방법을 조율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상당한 신체적 충격도 받고 했는데 결국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과는 내가 기록하는 진주시장이 아마 그때 투표 결과가 3 내지 4%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에 현역인 이창희 시장이 출마했더라면 저는 지금 조규일 시장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 당선자도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번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고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자의 뜻도 그렇지 반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7회 지방선거 때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저는 최대한 공천 자본 없이 무난하게, 물론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 때였습니다. 파란 깃발을 보면 다 되는, 그래서 그제 빼앗기고 도지사도 빼앗기고 통영도 빼앗기고 저 우리가 시골이라는 분단이 심지어 고성까지 빼앗겼던 청색 물결이 그냥 풀려있는 그런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힘을 모아서 단일화국을 공천 과정에서 녹여내려고 설득도 시키고 함께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권력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상으로 질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지지자님,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